아이고, 소리 제가 마이크 끄고 있었네요. 화면 잘 보이고요. 네. 예. 소리가 갑자기 안 예. 들려서. 피어리스 컨커런시. 예. 네네. 죄송합니다. 단순한 실수를. 네, 시작하시죠. 네. 16장은 이제 스레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약간 일단 15장의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뭔가 완벽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양현님이 오늘 못 오셔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되는 대로 한번 읽어 오셨을 것 같긴 해서 일단 예, 시작을 전 해보도록. 문서를 네. 다 한번 보긴 했습니다. 그냥 쭉 진행하셔도 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15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오늘 그럼 찾아가면서 하죠. 뭐 16장. 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긴 봤는데.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러스트에서는 그 스레드의 스폰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거기에 이제 스레드에서 실행시킬 함수 내용을 클로저로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이 메인은 이제 메인 스레드가 실행되는 거고, 이 스레드에 스폰을 해서 새로운 메인 스레드가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하고, 거기서 이게 반복문이 9번 도는 거죠. 9번 돌면서 이제 이 숫자를 i를 하나씩 뭐 증가시켜 가면서 1ms씩 쉬고 출력하고 이런 것들 작업을 하고,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인데 이번에는 반복문을 4번만 돌려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인 스레드 한번, 스폰 스레드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보통 실행이 되는데, 이게 9번까지 찍혀야 되는데 5번까지 찍으면 종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은 그 파생된 스레드도 같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아직 찍을 것이 더 남아있지만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같이 종료가 돼서 이 정도까지밖에 찍히지 않는 것이고, 이 스폰드 스레드에서 찍힌 그런 프린트되는 수는 이제 실행 시마다 어떻게 조금씩 그래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의 상황은 다른 스레드가 끝나는 것을 보장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실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스레드가 끝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인 핸들이라는 것을 러스트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스폰을 이제 핸들이라는 변수에 담을 수가 있어요, 스레드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타입이 조인 핸들이라는 타입이 반환이 되게 되고요, 스폰을 하게 되면. 그래서 똑같은 코드이지만 이걸 핸들에 담고 이 마지막에 조인, 핸들.jo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써주게 되면은 이제 이 다른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현재 이 메인 스레드를 블러킹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끝나야 이제 얘가 이제 다음을 실행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폰된 스레드의 종료를 보장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조인 핸들이라는 것을 러스트에서는 이용하고 있고요. 이걸 실행했을 때 이제 여기 보면은 4까지 뭐 번갈아 가면서 스폰드 스레드랑 메인 스레드랑 번갈아 가면서 찍히다가, 그 이후에 메인 스레드가 반복문을 다 돌았을 때는 조인이 걸리면서 그 뒤로는 이제 스폰드 스레드에서만 짜라락 찍히고, 스폰드 스레드가 동작을 종료를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 메인 스레드까지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에서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스레드에서 만든 이 코드를 보면 벡터를 메인 스레드에서 만들고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벡터에 대한 그 바로잉이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 오너십이 넘어가는 건 아니죠. 바로잉이 됐기 때문에 오너십이 넘어가는 건 아닌데 얘는 이제 여기에서 또 V를 이제 사용하는 코드들이 있겠죠. 메인 스레드에서도 V를 사용하는 코드들이 있는데 얘는 컴파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컴파일 자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요 이제 드롭이라는 게 이제 얘를 이제 메모리에서 드롭 해버린다는 그런 건데 메인 스레드와 스폰된 스레드가 병렬적으로 실행이 되다 보니 사실 어떤 게 더 빨리 실행이 될지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드롭 문이 이 스폰드 스레드의 프린트 문보다 빨리 실행이 된다면은 없는 메모리를 참조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패닉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근데 이 컴파일 에러로 이거를 이제 아예 이런 일이 런타임에서 발생하지 않게 컴파일 에러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드가 그 무브가 제가 빠진 걸 캡처해 온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코드가요. 네. 이게 15. 아니다. 16이죠? 16.1에 있나요? 짠. 이게 16.1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스레드에서 그래서 오너십을 이제 가져오려면은 무브라는 무브 클로저라는 걸 써서 앞에 이제 클로저 앞에 무브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제 얘가 아예 오너십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메인 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드도 맞는데 이제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무브 클로저로 이제 오너십을 아예 가져온다면은 이 스펀드 스레드에서는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는 또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데이터를 스레드 간 이제 뭔가 데이터를 주고 받는 그런 방식을 또 구현을 해놓은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소개를 해주는 것은 이제 메시지 패싱이라는 방식인데, 이 스레드 간 데이터 주고받을 때 채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쪽 그리고 데이터를 받는 쪽 이렇게 정해서 그 채널을 타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채널이란 게 이제 말 그대로 뭔가 물이 흐르는 통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러스트에서 쓰는 그 채널은 MPSC라고 해가지고 Multiple Producer, Single Consumer. 그래서 보내는 쪽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받는 쪽은 항상 하나.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싱크에 MPSC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고 채널 MPSC를 이용해서 채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샌더와 리시버의 튜플을 이제 리턴을 하게 돼서 걔를 뭐 TX, RX 이렇게 받아서 쓰는 건데, 이래서 그러면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거기서 이제 스트링 같은 걸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tx.send 해서 특정 밸류를 넣게 되면은 얘가 이제 채널을 통해서 리시버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시버는 이제 값을 받을 때 두 가지 메서드를 이용해서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receive, recv라는 함수고, 다른 하나는 try recv 이런 또 함수가 있는데, 둘의 차이는 스레드를 블락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receive만 쓰면 이제 해당 스레드를 블락하고 트랜스미터로부터 메시지가 올 때까지 계속 그냥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기를 하고 있어서 트랜스미터가 이제 값을 전송했을 때 그걸 받으면 이제 그걸 이제 리절트로 감싸서 리턴을 하게 되고요. 트라이 리시브 같은 경우는 블럭 없이 그냥 바로 그 메서드가 실행되는 순간에 리절트를 리턴을 해서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이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복문 같은 거를 막 계속 돌려놓고 뭐 안 오면은 다른 작업하고 안 오면 다른 작업하고 메시지 받지 않으면 다른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코드를 보시면 아까 이 샌드가 이제 트랜스미터가 샌더를 하는 데까지는 똑같고, 이제 그 메인 스레드에서는 리시브가 이제 리시브 함수를 이용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트랜스미터가 값을 보낼 때까지. 여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얘가 값을 받으면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샌더가 값을 보낼 때 이렇게 샌드를 하고 나면은 이 오너십이 그 다른 얘가 받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보내고 난 뒤에는 이렇게 보낸 값이 뭔지 프린트 하려고 하면은 얘가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리시버는 이제 해당 그
밸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너십이 넘어와서 그 값을 이제 리시버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하나의 값을 보냈는데 여러 개의 값은 어떻게 보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듀서 아까 이제 MPSC라고 해서 멀티플 프로듀서 싱글 컨슈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 때 이 트랜스미터를 클론을 하게 되면은 멀티플 프로듀서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X1이라고 해서 클론을 했죠. 그래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스레드를 하나 스폰을 시켜서 그 안에 있는 값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 벡터를 이렇게 돌면서 여기 보시면은 tx1을 이용해서 이제 샌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값을 하나하나씩 벡터의 값을 하나하나씩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은 걸 이제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tx 여기에서 나온 이 채널에서 만들 때 나온 이 tx를 샌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트랜스미터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기존의 tx랑 tx를 클론한 tx1. 그래서 프로듀서가 두 개가 된 상태고 이 rx도 이렇게 반복문에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터레이터로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이 받은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rx를 이용해서 이 반복적으로 받은 값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뭐 하나하나씩 각 스레드마다 하나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tx1이 보낸 게 이제 high from the thread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그 tx 스레드가 보낸 게 more message for you 이렇게 있어서 반복적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출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리시브 함수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그 값을 받기 전까지 이제 계속 블락킹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해당 스레드에서 아래쪽에 만들어진 스레드에서 이 tx.send가 아니라 여기처럼 이제 tx2는 뭐 tx.클론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트랜스미터를 생성을 했다면은 그리고 그 트랜스미터 tx2를 이용해서 샌드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프로듀서가 이제 3개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tx1이 다 보냈고 tx2도 다 보냈고 했는데 tx가 아직 값을 안 보냈잖아요. tx가 값을 안 보내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리시버가 이제 돌렸을 때 계속 tx가 보내지 않으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계속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샌더가
드롭이 되기 전까지 블러킹 된다는 뜻이 이제 그런 말이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 아까 TX를 여러 개 만들잖아요. 네. 근데 뭐 TX1을 만들고 TX2를 만들었는데 네. TX2를 만약에 샌딩을 안 하면 그냥 채널이 계속 열려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닫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안 보내고? 일단 그렇게 안 쓸 거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일단은 그 컴파일러가 알려줄 것 같고 unused 하면서 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할 수는 뭐 빌드나 그런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냥 드랍을 아예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여기에 이제 드랍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드랍을 하면은 아마 tx2 드랍하고 가로하고 tx2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드랍이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지금 뭐 해볼까요? 그냥 엉뚱하게 그냥 여쭤봤어요. 네. 근데 그래 어쨌든 이제 샌더를 다 여러 개 만들었을 때는 마지막 샌더까지 다 드랍이 돼야 이게 블러킹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은 이제 16-3 장인데요. 이제 메시지 패싱 방법 말고 다른 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shared state concurrency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고 뭔가 이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는 그 자리에 있고 뭔가 그거에 대한 접근 권한 같은 걸 획득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다른 스레드가 또 동시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기다리고 이런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거고 이제 뮤텍스에 대해서 러스트가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뮤텍스 같은 게 이제 어떤 락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특정 시점에 동시에 여러 스레드에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스레드가 데이터에 접근하려면은 락을 획득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 락을 잡고 있으면은 다른 스레드에서는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스레드는 다 사용이 끝났으면은 다른 스레드에서 락을 획득할 수 있도록 언락을 해야 되는 이걸 이제 이게 뮤텍스가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인데 코드를 보시면은 뮤텍스에서 이 뮤텍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뮤텍스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그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긴 그냥 O라는 이제 정수 i32 타입의 정수를 이제 뮤텍스로 감싼 거죠. 감싼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num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m.lock이라는 걸 이용해서 락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스레드가 이미 이 해당 m 뮤텍스에 락을 걸어놨으면은 얘는 락을 획득할 때까지 그냥 블러킹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대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획득을 하면은
얘가 이제 이 뮤텍스 가드라는 거를 리턴을 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스마트 포인터라고 합니다. 이 뮤텍스 가드가 스마트 포인터이기 때문에 레퍼런스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레프 스마트 포인터는 이제 디레프 트레이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num을 해서 5가 아니라 6으로 바꾸는 거고 이 스코프가 이제 끝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드랍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락을 가지고 있던 락을 해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또 이 값을 찍어 보면은 이제 5가 아니라 변경된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스레드에서 이제 락을 획득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코드가 얘가 이제 뮤텍스를 만들고 벡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 스레드 스펀을 해가지고 그 스레드를 이제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그 벡터를 만들어서 반복문 돌리면서 이제 스레드를 스펀을 합니다. 스레드를 스펀을 하면서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 이 카운터에 대한 락을 획득을 하려고 이렇게 그 클로저를 만들어 주고 아까 그 일씩 증가시키는 그런 코드죠. 그래서 일씩 증가시키려고 하고 뭐 푸시를 하고 벡터에 푸시해서 이건 이제 그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코드고 리저트에서 이 카운터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하면은 10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번 플러스 1씩 했으니까 10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코드를 사실 뭐 컴파일 자체가 사실 안 되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오너십이 이제 처음 반복문 돌 때 만들어진 해당 스레드로 솔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반복문 돌 때 이미 그 첫 번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또 그걸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필요한 것이 멀티플 오너십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포인트 15장에서 RC라고 해서 뭐 이게 reference counting 하는 거잖아요. 그 현재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참조가 몇 개인지 그런 걸 이제 세는 그런 스마트 포인터로 이제 감싸는데 그거를 이제 15장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이제 thread safe하지 않아서 싱글 스레드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고 그거의 어떤 thread safe한 버전이 ARC, Atomic RC의 줄임말이고 이 ARC라는 걸 이용하면은 thread safe하게 이 RC의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뮤텍스 자체를 이제 ARC로 또 감싸고 이 ARC를 이제 클론해서 레퍼런스 카운팅을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와 똑같은 코드지만 다 해당 스레드마다 일씩 증가가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10이라는 이제 원하는 값이 이제 찍힐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스트에서는 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왔던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 자체의 어떤 컨커런시를 지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랭귀지 자체에서 컨커런시를 지원하는 그런 피처들이 뭐 거의 없는데 이제 두 가지 그 기능이 이제 랭귀지에 내장이 되어 있다고, 기능이라기보다 어떤 개념들 그런 걸 이제 랭귀지에 내장을 해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샌드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샌드 트레이드는 스레드가 이제 오너십을 이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트레이드이고, 대부분의 이제 모든 타입이 샌드를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 트레이스를 따로 구현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샌드를 임플리멘트한 타입으로 구성된 뭐 타입이면은 자동으로 그 타입도 샌드를 임플리먼트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막 하지 않아도 스레드 간 오너십을 이전을 할 수가 있고, 예외가 이제 RC가 예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를 업데이트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제 싱글 스레드에서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샌드라는 거를 이제 러스트의 랭귀지에 이제 지원을 함으로써 얘가 이제 오너십이라는 개념과 함께 그런 어떤 동시성 문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런타임에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타입 체킹으로 이제 이 샌드라는 그런 타입과 오너십을 이용해서 그런 여러 그 런타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컴파일 타임에 잡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의 개념이 이제 싱크 트레이스인데, 싱크 트레이스는 이제 여러 스레드에서의 참조를 허용하게 하는 트레이스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타입이 싱크 트레이스를 임플리멘트 하고 있는데, RC랑 레프셀 이런 애들은 이제 또 이런 거를 임플리멘트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샌드랑 싱크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동시성 병렬적인 그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실수할 가능성을 현격하게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프로그래밍도 되게 거침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fearless concurrency라고 부른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샌드나 싱크 같은 걸 직접 임플리멘트 하게 되면은 그 랭귀지 자체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피처가 다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직접 임플로이먼트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16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샌드하고 싱크는 그냥 그 컨커런시에서 쓰려면 다 임플리멘테이션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봐야 되나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뭐 이미 타입 자체가 싱크와 그 샌드를 임플리멘트를 다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싱크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입을 막 여러 개 섞어서 이제 막 새로운 타입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싱크랑 샌드로 구성이 되어서 나온 타입들이면은 이제 그 타입도 자동으로 싱크와 샌드가 되기 때문에 뭐 직접 이렇게 구현할 일이 뭐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무슨 고급 언세이프 러스트 막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세히 다룬다고 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자동으로 이 구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크게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 예.